안녕하세요. 조영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줄기세포,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총종합해서 모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가슴지방 이식술이라는 건 뭐냐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세포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지방 이식할 때 혼합해서 이식하는 모든 방법을 줄기세포 지방 이식술, 가슴이 하게 되면 가슴지방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방을 뽑아서 그 지방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줄기세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기세포의 역할은 혈관을 자라게 하고 지방세포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을 뽑아서 원심분리를 돌리게 되면 줄기세포가 반 이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반드시 혼합해서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세포가 죽는 걸 방지하는 줄기세포 가슴지방 이식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원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병원 다 인터넷 서치하니까 다 죽더라. 3개월 안에 다 죽고 다 빠지는데 원장님은 5년, 7년, 10년 이런 데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지방을 뽑을 때 세포 그대로 깨지지 않는 지방, 살아있는 세포를 뽑아내야 되고 그거를 정제한 후에 순수한 지방에 줄기세포를 많이 혼합해서 이식을 하고 이식할 때 지방의 두께는 4에서 5mm로 가장 그 일정한 두께로 이식하게 되면 생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작으신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전 가슴이 작으니까 원장님 300, 400 많게는 500까지 넣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은 가슴에 방이 있고요. 제가 2003년도부터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을 해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뭐냐면 지방의 두께는 최소 4mm에서 5mm 두께가 가장 생착률이 높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딱 맞춰서 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 왔다. 근데 가슴의 크기가 만약에 16cm에 그럼 반지름이 8cm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계산해 보면 파이R 제곱해서 계산하면 대략 200cc 정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이 많은 부위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팔도 뽑아줘요, 등도 뽑아줘요, 얼굴도 뽑아줘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부위입니다.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부위는 복부, 허벅지, 엉덩이 세 부위가 가장 줄기세포 양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채취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양질의 지방은 허벅지, 엉덩이고요. 그리고 러브핸들, 복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부가 많든 허벅지가 많든 많은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이 작으신 분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에서 5mm 정도 피하 지방에 넣고 유선화에 넣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가슴이 작으신 분도 대략 200cc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mg에 1차 생착률 60%한 120. 두 번째 넣게 되면 70%, 140. 그래서 대략 260cc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무리 작은 사람도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석회화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석회화가 뭐냐면 모든 시술을 했어요. 보형물로 뭘 넣든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생긴 모양이 엑스레이 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를 저희가 석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생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슴 이식을 할 때 예를 들면 불순물이 되게 많고 정제도 안 된 지방, 줄기세포가 없는 지방을 대량으로 이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석회화의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유방암과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대략 4에서 5mm 두께를 일정하게 줄기세포를 잘 넣어서 이식하게 되면 물론 지방 괴사도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긴다 하더라도 콩알 모양의 동그랗게 생긴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유방암과 확실히 구별이 되고 암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염증이 났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지방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살리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안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수술방을 무균실로 하고
줄기세포 채취하는 것도 무균실로 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공기를 완벽하게 무균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환자 환부라든가 전부 다 굉장히 꼼꼼하게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염증이 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저 원장님도 국소마취하면 너무 아픈데 아프면 수술이 가능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방 흡입을 할 때 마취용액을 넣고 캐뉼라가 지방층에서만 움직이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흡입할 때 안 아프게 뽑고 이식할 때 가슴에다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 무통 상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안 아프게 뽑는 스킬, 이식할 때 안 아프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환자분들이 약간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통 흡입, 무통 이식입니다. 지방을 뽑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남죠. 피부가 남게 되면 이게 처질 수 있죠. 처음부터 처진 분들 더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하고 나서 피부 밑에 레이저를 조사해요. 그래서 피부를 축소시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지 않게 지방 채취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저는 가슴이 처지신 분도 가슴 리프팅 할 때 그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자, 장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가슴 확대술의 첫 번째 장점은요. 자기 지방이기 때문에 가슴이 자연스러운 내 가슴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을 뽑은 부위가 날씬해집니다. 제가 한 번 채취할 때 대략 900cc를 뽑기 때문에 900cc 정도의 날씬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흉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4에서 5mm, 2에서 3mm 정도의 구멍을 뚫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은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형물을 넣고 보형물 위에 지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흉터가 생기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슴 밑에 2개, 허벅지에 뒤에 2개, 앞에 2개, 이렇게 총 6개 정도 생기고요. 복부 같은 경우는 앞에 2개, 뒤에 2개, 역시 6개 정도 생깁니다. 물론 센치가 굉장히 작죠. 4에서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레이저를 통해서 저희가 2회, 3회 정도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크릿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형물을 넣을까?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을 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리 미용 수술이 예뻐지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의술입니다. 그래서 쇼핑이 절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딱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